누구나 가슴속에 책 한 권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책이라고 믿는 본격 책 읽고 글 쓰고 농담하는 방송. 이 책 읽을 55회 지금 시작합니다. I heard what the robot said. I'm going back to bed. 자정 넘으면 낯설음도 뼈아픔도 다 설원인데 단풍잎 같은 면잎에 차창을 달고 밤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며 나는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곽재구 시인의 서평역에서의 시구로 시작해보았습니다. 자정을 넘어 새해로 건너왔습니다. 다들 한 줌의 눈물과 근심 걱정은 작년의 불빛 속에 던져두고 오셨는지요? 어쩌면 날이 바뀌고 해가 바뀐다고 해서 우리에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막연하게 샘솟는 무언의 희망은 새해를 밀고 나아가는 힘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을 모셔야겠죠. 올해 정유년은 붉은 닭의 해라고 하죠. 만약 12지신에 굳이 하나를 추가한다면 이건 어떨까요? 네, 곰띠, 곰곰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곰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샤머니즘의 샤는 아닙니다. 네, 샤이니보다 더 달콤하신 분이죠. 네, 샤샤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샤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제재님의 소개 멘트로 제가 안티가 얼마가 된 건가요 지금? 샤이니 팬분들 전체 안티로 돌리면 네. 안티팬도 팬이라고 무관심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그렇군요. 네. 샤이니 욕은 샤샤님이 먹고 우리는 잘하는 걸로. 그렇죠. 네. 또 샤이니 팬보다 샤머니즘 팬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네. 네. 아 그렇군요. 네. 제재님 인사하실 때 자정 넘어 새해로 건너왔다고 하시는데 네. 우리 이 방송 1월 11일 날 나가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군요. 네. 새해가 어쨌든 된 지 10하루가 되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새해는 새해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철저하게 제위주라서 제가 사회하고 네, 좀 이렇게 대본 짜다 보면은 네, 이해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날이 그날은 아니지만 네. 이날이 그날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런가 네, 봅니다. 쓰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실제 녹음하는 오늘은 12월 30일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이게 점점 이렇게 연기자가 돼가는 것 같아요. 방송인이 돼간다고 그쵸, 하죠. 그쵸. 프로 방송인. 그렇죠. 네. 2016년의 마지막을 잡고 그렇습니다.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다들 어떻게 지내셨는지. 네, 샤샤님. 네. 새해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제재님? 네, 저는 그 누구도 지명하지 않았지만 네. 어떻게? 그러니까 본인이 먼저 말씀하시죠. 아 저요. 저는 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공부 열심히 하세요? 공부를 넘어서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올해에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와. 아마 올해는 좀 많은 일들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올해 어떻게 자연스럽게 2017년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그러네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연기자가 되어간다. 네, 자 곰곰님. 네, 샤샤님. 저는 뭐 여러모로 잘 지내고 있는데 요새는 좀 책을 많이 읽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좀 이것저것 읽고 있고. 땡겨 읽으시는구나. 그렇습니다. 요 근래에는 저거 읽었어요. 우리 저번에 그거 했었잖아요. 구글 씨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아 예. 그랬죠. 그거 굉장히 죄송한 책이었는데 그거 그 다음 권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정보에 대한 거고 그 다음 권은 뇌에 대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명강 시리즈 2권 뇌에 대해서를 읽었는데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자면 이게 훨씬 나아요. 아 2권이? 1권보다 2권을 읽으시면 훨씬 재밌을 거예요. 근데 2권도 방식이 똑같아요. 아 그래요? 1부, 2부, 3부가 있고 3강씩 있는데 1부는 안 읽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2부랑 3부는 되게 쉽고 재밌고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지금 책들을 읽고 있고 영화도 봤어요. 영화 어떤 영화? 라라랜드. 라라랜드. 기대님 보셨나요? 저 아직 안 봤어요. 그래요? 제가 오늘 라라랜드 얘기를 좀 많이 하면 되겠네요. 그럴까요? 너무 보고 싶은 영화인데 네. 스포는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그래서 샤샤님은 어떤 장면이 제일 좋으셨나요? 저는 안 됩니다. 저 꼭 볼 거라서. 네. 저는 하여튼
라라랜드 봤고 네. 어제는 스타워즈 로그원도 봤습니다. 어땠나요? 스타워즈 로그원은 뭐 최근에 개봉했나요? 예, 그렇죠. 어제 아마 개봉일이었을 거예요. 아, 예. 엊그제구나. 수요일 날. 아, 정확히 네. 말하면은 한 12일 전쯤이죠. 예, 12월 28일 날 예, 봤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죠. 네, 앞으로 확실하게 좀 해주시길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봤는데 그러니까 스타워즈 올드 팬이라면 좋아할 만한 장치들이랑 뭐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환호성을 지르게 할 만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뭐 욕먹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영화의 완성도는 그렇게 높진 않았다. 아, 로그원이. 고 생각합니다. 야. 오히려 되게 아쉬웠던 게 플롯 라인 자체는 되게 괜찮아요. 이 정도 영화에서 그 정도 플롯이면 괜찮지. 근데 그 플롯에 업다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연결이 너무 불성실해서 이게 몰입이 잘 안 되는 그런 아하. 느낌이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는 다 이제 감독이 우기면서 가잖아요. 아 그냥 그렇다고 해 이러면서 우기고 가잖아요. 근데 네. 그걸 세련되게 잘해야 이제 아 그래 그러자 그렇다고 그쵸. 하자 이러고 그쵸. 넘어가는데 뭐 라라랜드 같은 경우에는 100% 그래 네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 뭐 이러면서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스타워즈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자꾸 드는 그렇군요. 그런 좀 영화여서 그 뭔가 약간 반발심이 드는 네. 게 사실 영화 보는데 약간 흐름이 깨지는 요소. 맞아요. 흐름이 되게 많이 깨졌었어요. 그래서 하다가 막 그러니까 그 당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가끔 감정을 잡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저걸 타도하기 위해서는 이래야 돼. 말씀 나도 하겠어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되게 웃겨 보이는 거예요. 저는 갑자기 쟤들이 왜 저러지? 전혀 입이 안 돼가지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올드 팬이라면 욕을 하면서라도 봐야죠. 어쩔 수 없지.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네. 제재님 스타워즈 시리즈 보셨나요? 아, 제가 그것도 평생 수건 사업 중 하나인데 음. 몇 개 있어요. 뭐 슬램덩크 보기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저 드래곤볼도 안 봤습니다. 이야 그래? 삶이 되게 재밌겠네요. 근데 할게 만화를 골라왔어? 그러네. 뭐 그런 놈이 만화를 뭐 노네 약간 이런 건가. 네. 네, 저는 제 입으로 말하진 않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못 봤죠. 공고님 보셨나요, 스타워즈? 스타워즈 아니요. 어렸을 때 본 기억은 나는데 시리즈를 제대로 다 기억해서 보진 않아요. 저도 그래서 스타워즈는 수건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스타워즈, 뭐 반지의 제왕, 반지의 뭐 보기는 봤는데 약간 제대로 봤다고 말하기 어려운 그쵸. 영화들. 근데 스타워즈가 계속 그럴 거예요 아마. 왜냐면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6편을 보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쵸. 맞아요. 그 전에 나왔던 게 이제 7편이었고 이번에 나온 게 말하자면 3.5편 정도 될 거거든요. 예. 이 개봉한 순서가 4, 5, 6, 1, 2, 3 이렇게 개봉을 맞아요.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예. 4, 5, 6 보고 1, 2, 3쯤 보면 4편이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이게 그렇구나. 자 보기 어려운 영화 중에 하나. 아니 그 예전에 어떤 기사로 봤었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미국에서 그 실제로 보진 않았는데 봤다고 이제 봤다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영화가 1위가 대부고 2위가 아마 스타워즈로 알고. 그렇구나. 굳이 왜 봤다고? 그러니까 왠지 안 봤다고 하기에는 너무 유명하니까 네, 그렇군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저는 스타트랙을 보는 게 수건 사업이에요. 스타트랙 그 시리즈가 시리즈가 있잖아요.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되게 많을 텐데 네, 맞아. 그 되게 SF의 되게 고전 같은 느낌이 맞아요.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과학적 지식이나 이런 것도 되게 재밌고 상상력도 재밌고 그래서 언제 한번 봐야지 하고 있는데 너무 많아서 방대하죠. TV 시리즈까지 포함돼서. 네. 그렇죠. 근데 전 스타트랙 그 영화로 나온 시리즈는 아내랑 같이 다 찾아서 봤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게 봤어요. 심지어 2편에는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네, 맞아요. 나오는데 걔 왜 이렇게 섹시한지 역시 섹시한 멋있더라고요. 오이. 예. 섹시한 오이. 거기 심지어 되게 잘생김을 계속 연기하고 있어가지고 진짜 그런 걸 연기할 수 있는 사람 유일무이할 거예요 진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는 그걸 못생쁨이라고도 뭐죠? 못생김과 예쁨을 합쳐가지고 못생쁨.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자, 공곰님은 저는 얼마 전에 도서관에 가서 그 장강명 작가님 책을 좀 보고 싶어서 그분이 왜 그 다음 스토리 펀딩이었나 거기에 맞아요. 소설 쓰기에 대한 내용을 쓰시잖아요. 그거 네. 보고 되게 인상적이어서 빌리러 갔더니 책이 한 권도 없더라고요. 아 진짜? 진짜요? 도서관에 그분의 책이 남아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대신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김중혁 작가님 책 김준혁 작가님한테 일러야 되겠다. 대신이라고. 자, 장강명 작가님 책을 고르러 갔다가 어쩔 수 없이. 자 아무튼 그래서 그 예전 책들인데 1층 지하 1층이라는 단편집이랑 네. 좀비들이라는 책 두 권을 빌려서 1층 지하 1층을 먼저 보고 있습니다. 보면서
자 여기까지. 보면서 네, 뭐, 아니 뭐 책이 나쁘거나 뭐 이런 얘기 전혀 아닌데 아, 그러니까 제가 사실 책을 많이 보고 좋아하는 편이기도 하지만 소설책을 많이 안 봤거든요. 특히 최근에 오랜만에 소설을 보니까 이것도 소설이구나. 그러니까 이런 저희 방송 취지와 굉장히 잘 맞는. 그러니까 뭐 기승전결이 있어서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서 어떻게 딱 마무리가 돼야 소설이 아니고 그냥 되게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도 소설이구나 이런 느낌. 그러니까 너무 소설을 안 보다 보니까 그 전형적인 스테레오 타입에 대한 인상이나 인식만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제재님도 김중혁 작가 좋아하시죠? 김현수 작가를 더 좋아하지 않나요? 근데 두 분이 친구라 아마 네, 좋아하실 두 것 분이 같아요. 친구라서 김중혁 작가님 글도 보고 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김중혁 작가님의 소설보다 소설도 물론 좋지만 소설 절대 뭐 그래. 제가 무슨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의문의 2패. 그 뭐지 산문을 더 좋아해서 에세이 좋죠. 좀 유쾌해서 네. 저도 뭐라도 되겠지 이런 거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하고 네. 자, 그래 제재 다 좋은데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말만 하지 말아주세요. 마이크 왔다 갔다 하니까 소리 조절하기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우리 제재님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네. 네. 아니 저기 뭐냐 2017년이잖아요 이제. 네. 예. 혹시 새해에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네. 뭐가 있을까요, 공곰님, 네, 제재님. 사장님? 새해는 뭐 심플하게 두 가지 로또왕 탄핵 뭐 이런 거 아니고요. 아, 근데 저거 두 개는 나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아, 저는 어여쁜 딸아이를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고요. 네. 제가 사실 그거 저희 한 너무 오래 해가지고 제가 오늘 소개 때 뺐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네. 그렇죠. 이쯤 되면 이미 애가 한 2살은 돼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직 본 적이 없는데 어, 되게 친숙한 그렇죠. 그 아이. 예. 네. 하여튼 그거를 가장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새로운 일들을 하게 되거든요. 네. 약간 두려움 반, 뭐 설렘 반, 기대 반, 걱정 반 이렇게 반이 4개가 모이면 2개인데 큰일 났네. 뭐죠? 2분의 1 곱하기 4는 2니까요. 네. 하여튼 그런 뭐라고? 심정으로 저도 이해가 잘 안 됐는데 그냥 응이라 그랬어요. 네. 네. 네 임하고 있는데 그걸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 음. 네, 잘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 공곰님. 네. 네, 저도 그 사장님이랑 같은 일을 해요. 회사에서. 놀랍게도 놀랍게도 회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그 일에 저랑 샤샤님이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저도 걱정 반 기대 반 해서 2분의 1을 곱해서 2가 됐는데 네. 아무튼 그거 걱정도 좀 있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새해 계획을 딱히 세우는 편이 아니에요. 새해라고 올해는 뭘 지켜야지 이런 어렸을 때 빼고는 별로 안 그랬던 것 같은데 네. 그게 뭐 장단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지나 보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뭐 기대라기보다는 그래도 2017년에는 목표 같은 건 하나 세워보자. 뭐 너무 거창하거나 이렇지 않고 뭐라도 올해는 내가 이거 정도는 신경 쓰면서 살자. 이런 걸 좀 정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렇군요. 그게 뭔지를 말씀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걸 정해보려고 생각 중이시라고. 그렇습니다. 그게 뭔지는 지금부터 고민해보는 걸로. 네. 지난번에 한번 그 성공의 경험들을 쌓아보자. 그렇죠. 맞아요. 그거가 이제 그거의 디테일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디테일에 뭐가 사는지 아시나요? 디테일에 뭐가 사냐고요? 네. 디테일에 뭐가 살아? 이런 얘기가 있죠. 악마는 디테일에 산다고. 저 순간 뭐 아재 개그가 나오나 뭔가 이렇게 아니야. 얘기했었는데. 네. 대장님, 네. 뭘 기대하시나요? 저는 사실 방송이 안 끊기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끊길 생각이었어? 아니 너만 잘하면 되지 않나요? 아니 왜 또 저한테 뭐라서 아니 그게 아니고요. 네. 이게 또 어떤 상황을 맞이할지 모르니까 제가 올해는 해외 나갈 수도 있고 뭐 국내에 있을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진짜 아직도 모르는 거지만 세상이 좋아져서 행아웃 페이스타임 같은 것도 있고 뭐 그걸로 방송 할 수 있을까요? 페이스타임은 샤샤님이 아이폰이 아니라서 샤샤님은 벨소리만 아이폰 벨소리 쓰시고 그거 안 되겠네요. 뭐 카톡 영상 통화
뭐 행아웃도 있고 뭐 스카이프도 있고 많으니까요. 그렇죠. 네. 방송이 좀 계속되기를.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분의 표정치고는 방송이 하나도 즐겁지 않은 표정이에요 지금. 네, 제가 볼 때 이 앞부분의 얘기를 길게 하는 걸 보니까 책 얘기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나? 그렇구나. 아니요. 책 얘기 할 수 있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지. 네네네. 정색하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제가 본다. 이게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요새 거의 이제 칩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았겠네요. 시간이 많은 건 둘째치고요. 그 이제 이렇게 사람 만나는 게 되게 즐거워요. 아니 잠깐 갑자기 많이 짠한데. 네, 제가 눈물 좀 닦고. 네. 아니 나 즐거워요를 얘기하는데 왜 어색해요로 들리지? 이상한데. 아니 근데 즐거운데 그렇게 해서 아까도 방송 시작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뭐냐 그러니까 이 뭐냐 만나서 한 10분도 안 돼서 바로 방송 시작하는 게 뭔가 아쉬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 소두가 길어지는 겁니다. 절대 책 얘기를 할 게 없어서가 아니고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책 얘기하시죠. 네, 일단 저는 책을 고르게 된 계기가 네, 이번 주가 저희가 악마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지난 방송 때 말씀드렸지만 지난 방송 때 다음 책을 미리 말하는 경우가 아마 이번 시즌 들어서 처음이었을 거예요. 저는 그만큼 예전에 이제 만화 카페에 가서 책을 읽다가 이 책 오늘 일단 책 제목부터 말씀드려야겠네요. 책 제목이 이제 바시르와 왈츠를이란 책인데 이 책을 저는 아주 오래전에 그 애니메이션으로 봤었어요. 애니메이션이 먼저였나요? 애니메이션 영화가 먼저 나왔었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9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제 이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고 어디에서 봤어요? 저 다운받아서 되게 창피하네요. 예. 근데 불법 다운로드 아니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유료 결제하고 네네. 당당하게. 오케이. 네. 어디서? 네? 저기 네이버. 그림체가 이거랑 동일한가요? 그냥 그 장면을 그대로 옮겼다고 보시면 돼요. 그림체가 완전 똑같고요.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 자체가 굉장히 신비로운 느낌이었어요. 이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그래픽 노블이잖아요. 네. 근데 이런 느낌이 애니메이션에 고스란히 묻어나서 약간 뭐라 그럴까요? 약간 재즈 느낌 나는 그런 애니메이션이라고는 할까? 물론 내용은 전혀 아니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 넘어가는데 재즈 얘기하니까 되게 레옹에 나온 악당 같고 그렇다. 사실 맞장구 치고 싶은데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게리 올드만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 클래식 들으면서 총 베토벤. 쏴서 사람 죽이고 막 이랬었어요. 네, 베토벤 음악 들으면서. 근데 뭐 그렇지만 그러니까 단순히 그 느낌, 이 그림체에 대해서 재즈라는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고 나서 만화 카페에 가는데 이게 꽂혀 있길래 반가운 마음에 책을 들어서 읽었죠. 근데 다 읽고 나는 순간 내가 이번 시즌 악마를 주제로 한 책은 이거다. 바로 이제 그때부터 마음이 들어서 이걸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애니메이션을 먼저 보고 보면 훨씬 풍성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왜냐하면 이런 게 이제 그리면 보통 행간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쓰인 것과 쓰인 것 사이에 연결고리를 상상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장면과 장면 사이를 연결고리를 상상하면서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만화니까. 예. 근데 거기가 되게 세련된 방식으로 끊겨 있어서 상상 요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보고 봤으면 어쩌면 좀 더 이제 그게 부드럽게 연결되면서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약간 저는 이렇게 뚝뚝뚝 끊겨 있는 느낌이어서 약간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실제로 애니메이션을 그대로 잘라와서 아마 그런 느낌을 더 받으셨을 수도 있을 그러니까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자연스럽게 곰곰님은 이 책 그 첫 인상이 어떠셨나요? 제가 뭘 좀 적고 있어서 지금 바빠요 지금. 당황스럽네요. 네. 네. 차샤님은 책 인상이 좀 어떠셨나요? 책이요. 일단 펴보기 전에 저는 조금 두려웠어요. 이거 약간 네. 되게 불편한 책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뭐 전쟁과 사륙과 이런 거 되게 굳이 마주하고 싶지 않은 진실들을 얘기해주는 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저주저하면서 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내용이에요. 네네. 저 곰곰님은 어떠셨나요? 네. 저도 약간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그 안 좋은 습성이라고 생각하는데 필요하고 이런 컨텐츠가 굉장히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끄집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잘 못 봐요. 맞아요. 그런 책들이 몇 권 있는데 네. 그 중에 한 권이 되었고 이건 이제 방송을 위해서 책은 다 읽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이 책은 다른 것들이 묘사하는 것보다는 덜 직접적이라고 느껴졌어요. 저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약간은 좀 감정의 소모는 덜 했던 것 같고 네. 대신 그만큼 이 사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나 고민이 더 생겼다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약간 이 팩트를 되게 예술적으로 표현을 하고 그쵸. 있죠, 사실. 네. 그렇죠. 또 그게 실사 영화가 아닌 애니메이션이라서 어쩌면 더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뭔가 완화돼서 느끼는 지점이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어떤 이 사건이 일어난 그 학살이 일어난 그 당시가 아니라 현대로 넘어와서 이 사람이 기억을 찾아가는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좀 더 좀 뭔가 부드럽게 보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실 테니까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1982년에 그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이제 좀 이렇게 대치 중에 있었던 상황이었죠. 근데 당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레바논의 대통령을 바시르 제마엘이라는 사람으로 이렇게 좀 추대를 해서 그러니까 친 이스라엘 계열로 이제 레바논 대통령을 당시 선임을 하려고 했었는데 결국엔 당선이 됐죠. 당선이 됐는데 취임 9일을 남기고 의문의 암살을 당합니다. 그렇게 돼서 이 바시르의 추종 세력이었던 그 레바논의 민병 대원들이 있어요. 팔랑의 민병 대원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분노가 이제 끓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체적으로도 이 바시르 제마엘이 암살된 게 분명 팔레스타인이 배후에 있을 것이다라고 이스라엘의 어떤 묵인 하에 민병 대원들이 팔레스타인 난민촌에 들어가서 이제 학살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도 직접적으로 그 학살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조명탄을 쏘면서 이제 그 학살에 대해서 묵인하고 같이 좀 이렇게 동참하게 됐던 간접적으로 동참하게 됐던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살해된 3,000명 대부분이 노인과 어린아이들이었다는 게 참 충격적이고 그랬던 사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을 겪은 이스라엘 병사가 커서 이제 40대 50대가 넘어서 한 친구를 만나는데 꿈속에 자꾸 개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전쟁에 대한 기억이 안 난다 잘. 그래서 이 사람도 기억이 안 난다 해서 이제 심리학자 친구를 찾아갔는데 너가 기억을 찾아가는 게 어떻겠냐 해서 예전 같이 전쟁 때 그 당시 있었던 사람들을 한 명 한 명씩 인터뷰를 해가면서 자신의 기억을 찾아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사실 이게 전쟁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그 전쟁을 겪고 난 병사, 사람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죠. 네, 그런 얘기도 좀 담겨져 있어서 네, 흥미롭게 봤던 그런 책입니다. 네. 혹시 뭐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으실까요? 저는 네. 뭐 작품 설명 워낙 잘해주셨고 저는 의문 한 가지랑 기억에 남는 장면 한 가지랑 뭐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딱 읽고 나서 들었던 의문이 네.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어떤 민병대원들이 따르던 지도자가 죽었는데 네. 죽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죽인 테러리스트들을 잡아야겠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지금 난민촌에 들어가서 난민들을 학살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실제로 암살한 세력이 없는데도 예. 너무 논리적인 연결고리가 전혀 없는 거야. 그래서 약간 되게 의문스러우면서 소름이 돋았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화났으니까 누구든 죽여야겠다 이런 느낌이었던 건가? 그쵸. 이런 생각이 네. 들어서 네. 차라리 그러고 나서 원래 테러리스트들이 여기 있으니까 테러리스트를 찾아가서 뭐 복수를 하겠다 이랬으면 차라리 말이 되겠는데 오히려 가장 상관없는 약한 사람들을 골라서 죽이러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되게 너무 이상한 일인 근데 것 저는 같아서.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화풀이나 분풀이가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대신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얘네가 연관이 있다라고 아 진짜. 믿고
실제는 아닌데 실제는 아니고 실제는 아니라는 거를 자기도 알고 있을 텐데 관련이 있다고 믿고 가서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을까. 저도 딱 책을 읽으면서 그 지점에서 악마가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왜 분노가 너무 들끓고 하면 막 씨를 말려야지 막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도에서 한 이 행위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튼 너무 이상했어요, 진짜. 아주 조악하게 표현하면 뭐 그냥 내가 화났으니까 옆에 있는 약한 애 하나를 그냥 때린 거 아니야. 그렇죠. 왜?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그리고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저는 30페이지가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30페이지가 이제 그 옛날 전우였던 사람들을 취재하러 다니다가 보니까 네. 한 전우가 자기가 이제 참전했을 때의 네. 장면을 얘기해주는 장면인데 네. 그 상륙 작전을 했다 그래요. 그 부대는. 네. 그래서 물에서 육지로 상륙 작전을 딱 해서 그냥 거기 이제 상륙 작전이니까 모르겠죠. 적들은 모르는 새에 거기 들어가서 매복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적들이 있진 않았고 그냥 도로에 차가 하나 지나가는데 그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네. 모든 부대원들이 그 차에다 다 집중 사격을 밤새 네. 차 한 대에다가 네. 집중 사격을 밤새 했던 이 에피소드가 되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결국 날이 밝아서 가보니까 차 안에 이제 가족들이 죽어 있고 네.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지. 근데 묘사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미치광이처럼 총을 쏘았고 우린 너무 두려웠다. 그렇죠. 뭐가 그렇게 두려웠을까? 그러니까. 차 한 대가 지나가는데. 여기 또 주목해야 되는 표현이 2년 동안이나 훈련을 받았음에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나라도 휴전 국가지만 저희도 군대를 가서 훈련을 받잖아요. 근데 그렇죠. 실제 그 상황에 투입됐을 때 그 두려움이란 아마 이런 것이 아닐까.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까 그 질문이랑 연결돼서도 계속 볼 수 있는 게 이성이나 논리 같은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전쟁도 그렇고 사륙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거는 광기인 거지. 근데 그 광기가 어디서 유래하는가를 보면 아까는 이제 분노에서 네네네. 유래하는 거고 이건 두려움이었던 거예요. 네. 내가 너무 두려워서 나도 모르는 새에 막 계속 밤새 총을 쏘는 그렇죠. 이런 게 되게 그러니까 몰랐던 거지. 이 사람이 이렇게 묘사하기 전까지는 이 사람이 이렇게 되는구나를 잘 몰랐는데 그렇죠. 묘사를 보고 나니까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과 분노는 떨어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디서 그런 걸 느끼냐면 이 사건은 아니지만 시위대와 정경이 싸우는 걸 보면 그런 걸 느껴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정경들이 요번 시위에서는 안 그랬지만 이게 굉장히 폭력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다 자기들도 아는데 어느 순간 내 옆에 있는 전우가 맞으면 눈이 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내 동료가 맞아서 화도 날 거고 나도 똑같이 당할 수 있다고 두려울 거고 이런 것들이 좀 섞여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 실제로 막 잠을 잘 못 자고 그런 시위에 나가서 옆에 이제 동료가 그렇게 당하는 걸 보면은 진짜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인상적이었던 페이지는 122페이지입니다. 122페이지. 제일 뒤쪽에 있는데 아이고. 이건 어떤 페이지냐면 이 내용이 다 끝나고 나서 실제 그 현장 사진이에요. 네. 현장 사진들이 있는데 죽어 있는 사람들 네. 사진과 123페이지에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울부짖는다 해야 할까요? 아무튼 그러고 있는 아주머니 한 분의 사진이 있어요. 네. 근데 이걸 보면서 그래 뭐 글로 아무리 읽고 텍스트로 이해하고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되게 억울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이미지 한 장이 주는 실제 이미지가 주는 그 감정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페이지가 제일 인상적이었고 이 앞에 나왔던 이야기들이 사실 아까 얘기 나왔던 것처럼 어느 정도는 예술적으로 잘 표현이 됐는데 그래서 그냥 별 생각 없이 보다가도 끝에 이 사진을 보면 이게 다 진짜구나. 실제로 있었던. 이게 실제로 있었고 누군가가 실제로 여기서 죽었구나. 누군가가 굉장히 고통을 받았구나. 이런 걸 좀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페이지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구성도 되게 뭐 이런 걸 잘했다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잘한 것 같아요. 마지막에 저도 그걸 딱 읽는데 갑자기 현실로 확 돌아오는 느낌이 들면서 맞아요. 충격이 확 왔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애니메이션으로 쭉 진행되다가 실사가 이제 말미에 딱 등장하는 순간 이
파급력이라 애니메이션도 실사가 나와요. 애니메이션도 제 기억으로는 실사가 마지막에 나왔던 기억.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허구가 아니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죠. 네, 이 약간 이야기. 이런 타이밍에 적절하진 않은데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네, 네. 그렇죠. 그렇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장면이 이제 91페이지인데 뭐 사실상 이 책의 제목과 맞닿아 있는 장면이죠. 네. 이제 그 동료 이제 이 전쟁 중에 자신의 동료인 프렌켈이라는 동료가 교차로에 나가죠. 적군의 총알이 사방으로 빗발치는 가운데 교차로에 나가서 버티고 서서 총을 막 호공에다 쏘면서 춤을 추기 시작하죠. 근데 그 뒤에 이제 바시르 제마엘이 그 초상이 걸려져 있는데 그 앞에서 마치 왈츠를 추듯이 춤을 추면서 호공에다 총을 쏘는 이 모습이 좀 이런 표현을 쓰기 좀 그렇지만 이 와중에도 좀 뭔가 유쾌한 요소처럼 보였다고나 할까? 예술적인 요소. 예. 한편으로 좀 측은한 느낌도 들면서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긴 했는데 이게 전술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잠깐. 전술적으로 이게 네. 이스라엘 병사 입장에서 쓰여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스라엘 병사들이 지금 사거리 뻥 뚫린 데서 공격을 받고 있어서 이 사람이 그걸 타개하려고 나간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레바논 네. 이쪽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침략군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런 그렇죠. 생각 좀 들고. 네. 확실히 전쟁은 양쪽에 다 입장이 있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이스라엘 당시 이제 참전했던 사람의 입장으로 쓰여진 거라서 저도 읽으면서 좀 이 반대편의 입장은 또 어땠을까? 아니면 실제로 그 자신의 가족들을 잃어야 했던 그 난민의 입장에서 쓰여진 글은 혹시 있지 않을까 궁금하긴 했었는데 이게 너무나 좀 뭐랄까요?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샤샤님이 너무나 좀 참혹한 사건이라 차마 더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좀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전쟁에 대해서는 공구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전쟁은 보통 왜 하는 걸까요? 왠지 샤샤님이 잘 아실 것 같아요. 왠지 저도 그래 샤샤님을 방금, 보면서 예, 질문을 했어요. 전술 얘기도 하셨고. 샤샤님 전쟁은 왜 하는 건가요? 보통은 경제적인 이유로 일어난다고 알고 있어요. 우리 생각엔 정치적인 이유로 일어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왜 그러잖아요. 세계 1차 대전인가? 네. 그것도 오스트리아 황태자비 암살 사건 네, 맞아요. 그것 때문에 일어났다고 알고 있잖아요. 네. 그 정치적인 이유일 거 아니에요. 네. 사실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아. 다 결국에는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밥그릇 싸움인 거고 경제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알고 있어요. 저도 이건 약간 조심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십자군 전쟁도 그렇다고 들었어요. 예. 그래서 다 정치적으로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다고 경제 때문에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치, 명분이 필요한 거지. 거지. 명분을 만들어내니까 네. 그게 선전이 되니까 정치로 보이는 거지. 사실 제일 최근에는 그 미국이랑 이라크 그렇죠. 전쟁도 있었죠. 네, 그런 것도 있었죠. 뭐 무기가 있다 이랬는데 무기는 없고. 그렇죠. 그렇군요. 전쟁에 대한 생각이라고 하면 글쎄요, 약간 저는 오늘은 되게 극단적인 표현이나 위험한 표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상식적인 인간이라면 대부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렇죠. 전쟁을 해서라도 내가 무언가를 얻어야 해만큼 폭력적인 생각이 또 있을까? 그렇죠. 그게 언어의 포장 때문에 그냥 뭔가 되게 강력한 주장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를 그 포장을 다 벗겨놓고 맨 얼굴을 보면 나는 쟤를 죽여서라도 내가 원하는 걸 가져올 거야 라는 의미인 거잖아요. 그거를 전쟁을 불사하고 라도라고 마치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거지. 그래서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생각이잖아요. 내가 만약에 제재님 펜이 갖고 싶다고 난 제재를 죽여서라도 저걸 내가 가져야겠어라고 말하면 되게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거나 범죄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한 명을 죽이면 범죄자지만 100만 명을 죽이면 영웅이 된다.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뭔가를 포장을 해서 다른 식으로 그냥 고작 표현하고 있을 뿐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맞아요. 네. 그 사실 지지난 방송인가요? 샤샤님께서 그 요즘의 이런 상황을 보면 마치 세계 2차 대전이 벌어지기 직전에 제가 그 얘기를 뭐지 전쟁 전문가 왜? 그 얘기를 하셨더니 되게 기억에 남아서 그게 어떤 기분일까를
생각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모든 전쟁이 일어나는 걸 보면 다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인류의 인간성에 대한 절망 같은 느낌이 조금씩 들죠. 방금 공고님이 얘기하신 것 같은 게 누구나 동조하는 걸 텐데 실제로는 전쟁이 일어나. 그러니까 누군가는 쟤를 죽여서라도 내가 원하는 기름을 가져올 거야 라는 생각을 한다는 얘기고 그거를 실행할 수 있을 만큼 누군가는 묵인하고 동조한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제 다들 인간이 이런 존재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좀 네. 절망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예전보다 인류의 전체적인 교양 수준이 올라간 것 같지만 그래도 이게 끊이지 않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예전이랑 다르게 예전에는 진짜로 직접 가서 죽이고 뺏어오는 경우들이 흔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러면 안 된다고 느끼지만 또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그 사람을 죽이고 적을 죽이는 방법이 너무 간단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이제는 직접적으로 내가 몸으로 느끼지 않고 총을 쏘는 건 내가 사람을 죽이는 감정을 직접 느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이제 미사일이나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을 죽이는 게 가서 부딪히면서 어떤 감정이나 그런 충돌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그렇게 변해가면서 조금 더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 그걸 이제 그냥 계산의 영역으로 가져와서 처리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그 오늘 주제가 악마하다 보니까 왜 그 성악설, 성선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혹시 어떤 쪽이세요? 네, 샤샤님. 왜? 악 전문가. 네, 전문가구나. 전쟁 전문가. 아 그렇군요. 샤샤님 요즘 뭐 주역도 보시고 주역. 뭐 상관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주역을 주역은 읽고 계세요. 항상 관심 있게 보고 주역이 있어요. 뭔가요? 주역은 역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역술할 때? 네 맞아요. 역술할 때 예. 그게 역인데 예. 뭐 하여튼 그 역이 8개에서 그러니까 지금 뒤에서 빛이 보여요. 형광등 100개 정도의 아우라가 있네요. 뭐 음양 태극 2개에서 시작해서 8개가 되고 네. 그 64개가 되는 뭐 이런 원리가 있는데 태극 8궤 막 이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게 네, 그거예요. 무협지에서 본 것 같은 기억이 납니다. 오방색도 관계가 있나요? 없습니다. 네. 하여튼 그거가 주나라 때에 와서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서 주나라에서 만든 정리한 역이다 해서 주역 이렇게 그래서 부르거든요. 주역이구나. 그거를 그냥 관심 있게 보고는 있습니다. 뭐 지혜가 있을까 싶어서 보고 있고. 성선설과 성악설이라면 저는 성악설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원래 악하다. 네, 원래 악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정해야 될 게 너무 많죠.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면 본성이 어디부터가 본성이냐. 그쵸. 라는 뭐 태어났을 때냐, 태어나서 1살 때냐 뭐 이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런데 직관적으로 악을 뭐 타인에게 해를 끼칠 정도로 내가 이기적인 거 정도를 악으로 그냥 나이브하게 정의하고 간다면 모든 아이들에게서는 그 정도는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악의 모습은. 그래서 어떤 면으로는 그런 면이 있어서 우리가 호모사피엔스가 여기까지 생존했을 수도 있고. 악에 의해서. 예, 남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내가 내 이익을 챙겨야겠다라는 마음이 호모사피엔스를 여기까지 생존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실제적으로 보건대 성악설이 맞지 않나. 그래서 계속 그건 틀린 거야. 너의 본성이 사람의 본성대로 살면 안 되고 네가 이런 본성이 있을 텐데 그걸 알고 제어해야 돼 라고 계속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되게 역시 전문가다운 그럴듯한. 그렇죠. 네. 점점 전문가가 저런 되는 게 방식으로 평소에 자기 자신의 악을 합리화했던 저는 네. 어느 쪽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편인데 근데 사실 이유는 동일한데 결론이 다른 거예요. 이유는 뭐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선악의 기준 자체가 뒤에 있는데 그 앞에 있는 탄생에서 선악을 판단할 수 있을까인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옆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옆 사람 걸 가져오면 안 된다라는 것은 사회에서 만들어 놓은 규칙인 거지. 그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규칙 그러면 안 된다고 정하지 않았으면 그 행동 자체가 악이라는 건 어떻게 판단하거나 누가 정할 그쵸. 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을 한 게 아니라면 그런 거죠. 그런 개념에서 그리고 결국에는 그래서 선하다 악하다의 개념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없다. 선악의 개념이 없다 해서
우리가 다 같이 집단을 유지하면서 어울려서 살기 위한 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선악을 구분하고 이런 행동은 해도 되고 이런 행동은 하면 안 된다. 근데 이렇게 구분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분이 이제 필요 불가결한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제레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세 개 중에 2개 나왔으니까 나머지 하나. 나머지 하나 하겠지. 아 저는 자연스럽게 저는 그 성무선악설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두 분은 약간 선악의 정의 그다음에 그런 것들의 어떤 뭐랄까요 작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누가 정의할 것이냐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성무선악설이라는 게 뭐냐면 애초에 선이랑 악이랑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제가 한 얘기가 그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니 그거 좀 개념이 좀 다르다고 저는 일단 계속 생각을 얘기해 해서. 보시죠. 네, 그러니까 사람은 본래 무로 태어나는데 이 선악을 그 사람이 처한 환경에 의해서 얼마든지 바뀐다는 얘기죠. 네, 조금 다르죠 결이.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규칙이 100% 적용되는 건 없는 것 같거든요. 그건 그렇죠. 저는 태어날 때부터 나쁘게 표현하면 어딘가가 다른 망가져 있다고 표현하고 싶었지만 너무 나쁜 것 같고 어딘가의 스위치가 다른 사람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그 뭐랄까요 좀 조심스럽지만 태어난 후에 바로 유아기의 어떤 환경에 의해서 또 그게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 저는 또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무래도 그러면 굉장히 유복하고 부모님의 사람이 풍부한 가정에서는 범죄자가 나타나지 않겠네요. 아니 또 그런 사람은 또 반대로 안 좋은 면이 또 자라날 수도 있죠. 꼭 유복하다고 해서 마냥 행복한 게 아니듯이. 아니, 유복한데 그냥, 행복하지 않았나 봐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좀 유복 그렇지 않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근데 뭐 우리가 여기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쵸. 네, 각자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니까요. 그렇죠. 저도 악이 어디서 나왔을까 생각해 보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요즘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악의 대표적인 그 분도 누군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분도 뭐 정말 뭐 천재 소리 듣고 하다가 뭐 어떤 또 환경에 의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네. 머릿속에 너무 많은 사람이 떠올라서 그러니까. 이 중에 누구지 했는데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하다가 천재 소리 들었고 해서 XX 이 사람 아니구나. 그렇지. 그래서 좀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 되게 아마 오래된 이야기일 건데 가장 그 근원적으로는 그거부터일 거예요. 그러니까 선험적인 선과 악이 있는가부터 시작일 거예요. 선험적인 그러니까 인간의 경험을 넘어서는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아까 공곰님 얘기로는 그런 건 없지 않을까라는 쪽이셨던 것 같고 제재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는 그게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냐? 그러니까 선과 악의 기준이 무엇이냐, 경험을 넘어서의 선과 악이냐, 그건 또 무엇이냐 이걸 떠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내의 규범으로 봤을 때 선악은 있다. 네. 그거는 있죠. 근데 그거는 아까 말했듯이 공공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냥 규칙인 거지 선악이 아니라 사실.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사자가 다른 사자를 죽이면 그 사자를 악하다고 말하는가의 그러니까. 문제인 거죠. 그렇죠. 자연계에 실제로 악이 있는가의 문제인데 쉽지 않죠. 그래서 두 분을 만나기 전까지는 제가 참 나이브하게 생각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네. 그래서 그냥 저희가 어두울 뿐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쓸데없이 막. 네. 그래서 이어서 좀 이어가 보자면 두 분은 악마. 저 사람은 진짜 악마다. 혹은 저 사람이 아니라 어떤 악마라는 존재에 대해서 보신 적이나 혹시나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저는 살면서 직접적으로 맞닥뜨려 본 적은 없는 것 같고요. 뉴스에선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요즘에 말이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엄청난 사건들이나 그냥 기사만 읽어봐도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지? 이렇게 되는 거지. 사회화가 1도 안 돼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악마들은 굉장히 많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저도 보면은 그 어떤 요즘 보면 저런 사람들의 어떤 이기와
저 욕심의 끝은 과연 어디일까? 그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진짜 뭐 다른 게 악마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네, 샤샤님은? 저도 비슷합니다. 근데 삶에서는 저도 뭐 맞닥뜨려 본 적은 없고 맞닥뜨렸으면 이 자리에 없지 않을까요? 악마를 맞닥뜨렸으면 또 착한 악마들도 많잖아요. 그건 무슨 소리야? 착한 악마가 제가 뭐죠? 애니메이션을 너무 많이 봤. 그렇군요. 네. 착한 악마는 외모는 악마처럼 생겼는데 행동은 선한 거구나. 뭐 그럴 수도 있고. 네. 아닌데 실제 악마인데 악마 중에도 또 특이한 악마가 있어서 걔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같은 악마들한테서 따돌림 당하고 뭐 이런 만화를 본 것 같은데. 배추도사 무도사. 뭐라고요? 그렇군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쟤는 악마다 할 정도로 진짜. 초등학교 때 아주 진짜? 초등학교 영혼 없는데. 나 이번에 영혼 있었는데. 그래요? 아무튼 되게 네. 지독하다고 생각했던 초등학교 때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친구도 아니죠. 근데 그 친구는 학교에서도 유명했던 게 싸움을 잘하거나 전혀 이런 애가 아닌데 워낙 그 어떤 악함 때문에 싸움을 잘하는 애들이 걔를 못 건드린. 어느 정도냐면 신호등에서 이제 신호를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자전거 타고 지나가면서 비비탄 총 아시죠? 음. 그걸로 귀에다가 비비탄을 쏘고 가고 막 이런 친구. 저는 보면서 진짜 저게 악마다. 그런 기억이 아직까지도 생생한데. 그렇구나. 그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되게 끔찍하죠. 끔찍하죠. 네. 아무튼 그런 악은 또 어디서 흘러나오는 것일까? 생겨나는 것일까? 네, 많은 학자분들의 연구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샤샤님께 연락을 주시면 왜 왜지?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 그래서 바시르와 왈츠를 네. 이라는 책으로 악마에 대해서 좀 얘기도 나눠보고 책도 한번 읽어보고 얘기도 나눠봤습니다. 네. 이 책에 대한 한 줄 평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한 줄 평 하기 전에 네. 저는 약간 소개하고 싶은 책이 또 있어서 네, 해주시죠. 가져왔어요. 이게 코너 속의 코너예요. 지난 뭐라고요? 방송에도 있더라고요. 진짜요? 네. 진짜요? 지난 방송 때 네. 왜 저희 구글시는 모든 네네. 것을 알고 있다 할 때 말콤 글래들에 관한 얘기도 하셨었고 제가 모니터링 굉장히 그렇구나. 열심히 하거든요. 모니터링 앞으로 좀 잘 부탁드립니다. 네. 코너 속의 코너. 네. 왜냐면 이게 만화잖아요. 그리고 르포 만화, 르포르타주 그쵸. 만화라고 예, 할 수 예. 있잖아요. 예. 근데 저희 집에 그런 만화책이 한 권 있었어요. 그래서 저를 가져왔는데 이거 우리나라 책이에요. 내가 살던 용산 이라는 책입니다. 우리 그 용산 참사 네. 있잖아요. 네. 그거에 네. 대한 만화예요. 만화가들이 그때 돌아가신 분들 한 분 한 분을 주인공으로 만화를 이렇게 따로따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모아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었고, 근데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습성 때문에 이런 책이 있다는 걸 알자마자 이건 사야지 하고 샀어요. 그리고 안 봤어요. 그치 못 본 것이.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조금씩 넘겨보는데 자세 잡고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볼 용기가 안 생기더라고요. 근데 외면하면 안 되지. 내가 그치. 조금 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예를 들면 이 참사 때 몇 분이 돌아가셨는지 실제로 어땠는지를 정확하게 알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치. 하지만 책은 샀습니다. 제 돈으로 샀어요. 네. 이 책에 관해서 그 추천사를 쓰신 분이 세 분 있는데 네. 그 김현수 작가가 추천사를 쓰셨어요. 이게 짧진 않은데 제가 읽어볼게요. 네. 용산 참사와 관련한 재판 과정을 보면서 검사들도 틀렸고 판사들도 틀렸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인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혹은 못하는 척 신용하고 있다고. 뻔히 죽을 줄 알면서도 그 불길 속으로 스스로 뛰어들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람인 한 해는 말이다. 그러다가 나는 중요한 전제 하나를 빼먹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시공업체와 용역들과 경찰총장과 서울시장과 대통령과 총리와 검사와 판사들은 죽은 철거민들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전제 말이다. 애당초 철거민들이 막루에 올라가기 전부터 이 사실을 인정해야만 모든 게 분명해진다. 철거민들도 사람이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이렇게 한 권의 책까지 만들었다. 다른 노력은 이루 말할 수도 없다. 사람이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야만 하는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다. 아니, 증명해도 믿지 않는 나라에 살고 있다. 하지만 믿든 믿지 않든 사람은 사람이다.
그것만은 너무나 확실하다. 그리고 그들이 사람이난 당신들은 틀렸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렸다. 라는 추천사를 쓰셨는데 추천사도 굉장히 인상적이고 시간이 되시면 내가 살던 용산이라는 이 책도 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제일 뒷부분을 읽어봤어요. 뒷부분이 이 참사가 일어나는 현장에 대한 기억, 그 자리에서 살아남은 분의 그 편지를 받아서 그리신 건데 참 그래요. 어떻게 말로 할 수가 없죠. 네. 그리고 이것과 만화는 아니지만 이것도 사놓고 못 읽은 사야지 하고 사고 못 읽었지. 이 책은 다 아시는 책일 거예요. 소년이 온다. 저도 이 책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그렇죠. 네. 그 80년 광주 민주화 운동 때이죠. 이 책들을 집에 놓고 언제 한번 봐야지 하면서 아직 용기를 못 내고 있는데 네. 바시라 왈츠레를 한 김에 네. 얘들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 책들과 연관을 해서 책에 대한 한 줄 평을 하자면 남의 일이 아니다. 그치. 당장 우리나라도 있었던 일이고요. 네. 그렇죠. 사실 그 소년이 온다를 제가 바시라 왈츠레가 고민하던 책 중 하나였어요. 네. 또 여기 이제 바시라 왈츠레 뒷부분에 추천사에도 그 얘기가 있는데 그 이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병사 그 당시에 참전했던 사람의 자기 고백적인 작품이잖아요. 분명히 그 광주 민주화 운동 때 네. 그 군인으로서 광주에 내려갔던 분의 어떤 생생한 자기 고백적 작품도 좀 보고 싶다. 네. 근데 그런 분들이 그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라는 책 정도의 깊이로 사유를 하고 책을 쓰면 어마어마한 일이 될 텐데 그렇죠. 사실 정말 어려운 일일 거예요. 어려우실 거예요. 네. 또 블랙리스트에 오를 수도 있고. 네. 아무튼 네. 사장님은 어떠셨나요? 저의 한 줄 평은 잘 만든 알려져야 할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되게 김생민 같은. 김생민이요? 네, 뭐죠? 신의 그 주말에 영화 소개해 주실 때. 잘 만들었다는 게 약간 어폐가 있을 수는 있어요. 특히나 이스라엘 그 참전했던 사람의 관점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근데 자기를 정당화하거나 변호한다는 느낌은 전혀 들진 않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예술적인 면에서도 잘 만들어진 건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그러니까 꼭 우리가 알아야 한다기보다는 알려져야 할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억울하거나 잘못된 일은 계속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안 알려지면 안 알려질수록 누군가가 계속 권력을 얻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알려져야 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책이 자기를 정당화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 끝까지 밀어붙여서 현실을 보지는 않았던 것 같다라는 느낌은 있어요. 네,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 제재님? 저도 한 줄 평을 해야죠. 네. 아니 싫으시면 안 하셔도 아니, 돼요.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저는 한 줄 평을 악마는 용기를 내어 마주하고자 할 때 그 실체를 드러낸다. 네, 저희 한 줄 평이었습니다. 네. 네, 뭐 좋은 말인 것 같네요. 네. 네, 오늘은 바시라 왈츠를 다뤄봤고요. 네. 저희 다음 이제 방송에서는 곰곰님이 고르실 차례죠. 다음 방송은 글을 하는 가지고 하고요. 다다음 책. 네, 다다음 책은 제가 고르죠. 다음 소재는 글에서 말씀해 주실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더 이상 할 말 없죠. 네. 근데 이거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오늘 책 골랐던 사람이니까 네. 그 혹시 어떤 뭐랄까 다큐멘터리가 보고 싶으신데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거나 내가 다큐를 보기에는 조금 무겁지 않을까 싶을 때 조금 더 어떤 뭐랄까 주제 자체는 무거울 수 있지만 부드럽게 볼 수 있는 작품이 아닐까. 그럴 때 한번 이 책을 보시면 애니메이션도 물론 훌륭하고요. 네,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애니메이션이 보고 싶으면 어디서 봐야 된다고요? 그 다운로드 네이버 굿다운로드 이런 건가요? 네, 굿다운로드 운동입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에 대한 얘기 뭐 간단하게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 글로 바로 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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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가